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전 투구 이 싸움들이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이재명과 이낙연이 대선 싸움에서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모든 비리가 들어 일어나 가지고 그만 지금까지 이재명을 바싹 옮겨 매더니만 지금은 이제 또 추미애가 나와가지고 또 판을 벌리고 있고 좌우간 유명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내용 공천이 제일 문제지요. 지금 검찰에서 2차 체포 동의안이 넘어와가지고 빨리 그만해. 뭐 이재명이 묵게 갔으면 싶지만은 묵게 가도 갈지 말지도 아주 실질심사 받아봐야 하는 거고, 또 만약에 구속이 된다 그래도 뭐 그것도 구속이 돼가지고 실력 행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옥중 공천을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막연한 상태에서 지금 이낙연이 외국 갔다가 지금 돌아가지고, 이낙연은 원래가 사람이 기절이 부드럽고 곱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질게 하면 할까, 그렇게 모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의 공천을 공천권을 무력화 시켜야 되는데, 그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민주당은 호남이 기반인 그런 민주당이기 때문에 호남 천지를 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나중에 또 세를 불려가지고 숫자가 국회 활동하려고 하면은 머리수가 필요하니까 그때 가서 합치더라도 우선은 신생 호남당으로 호남 출신 사람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은 분당이 기정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호남이 이재명에게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게 어렵거든요. 지금 한 판때기 돌아가는 게 그렇거든. 그래서 우선 찢어져 가지고 당선되고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찢어져 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는 우선 확보하고 나서 국회 활동을 위해서 다시 모이자, 이런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또 이재명의 제2차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낙연계 같은 사람들은 이재명이 죽거나 말거나 그냥 오고 오히려 뭐 그래 하겠지. 그런 속에서 복잡한 민주당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시중에는 내년 총선에 대비해 가지고 민주당이 분당, 새로운 신당, 이런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선거는 국민의힘 하나, 그 다음에 민주당 본당 하나,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분산되는 당 하나, 정의당, 이렇게 해서 4개 당이 이 큰 부리로 조그만 거 군수정당도 많겠지, 4개 당이 이걸 선거를 치르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관점들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제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래도 다음 의석수가 몇 개 되는 정당으로는 4개 정당이 이 선거를 치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민주당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재명의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고, 송영길의 돈 봉투가 있고, 김남길의 코인 게이트가 있어요. 이런 수습이 될 가능성이 없어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고 하는 그런 공개적인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선 중진 의원으로 있는 이상민 의원, 이 사람 별명이 미스터 쓴소리라 그러죠. 옛날에는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상민 의원이 제일 쓴소리를 많이 하지요. 그분이 어제 YTN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그 당내 개파 갈등은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유쾌한 결별이라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이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헤어지자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서로가 딴살림 차려가지고 각자가 자기 살림 사는 게 맞겠다 하는 것은 당으로 따지면 분당입니다. 분당.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백지장을 뭐 맞들면 납다 이러는데 추미애 전 장관은 백지장을 맞들다 보면 째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를 빨리 만나기를 희망하지만은 이낙연 대표가 바쁠 게 없으니까 안 만나주는 거죠. 빨리 만나기를 희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계가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만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만나가지고 무슨 할 말이 있고 뭔가가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놔야지 만나고 밥 먹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다. 지금 민주당이 처한 위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민주당의 큰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위기나 이 처한 문제들이 한국 정치를 비비꼬고 있는데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국민들인데 체면이 안 서나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참 좋은 얘기야. 그냥 뭐 정치인들이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안 보이는 데가 술 먹고 이거 안 된다. 이런 영혼 없는 덕담만 주고받는다면은 국민들이 그런 놈이 다 그렇고 그런 놈들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외면하지 않겠나. 외면을 받는 것도 내년 4월 10일 날 있는 선거에서 외면 받는다 그러면은 당이 공중분해되는 판인데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빨리 이낙연 대표를 만나고 싶겠지만은 그래서 이 백지장 얘기를 들고 나왔는데 백지장을 들고 나왔지만은 추미애는 한 방에 날려보내버렸어요. 백지장도 맡았다 보면 잠깐만 찢어져 본다고. 그런데 엊그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을 찾아갔어요. 호남을 찾아가지고 호남은 민주당의 근본 아닙니까? 민주당이 국민 기대에 미흡하다. 이런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친명하고 비명이 지금 또 격렬하게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라디오의 진행자가 하는 말이 이 개파 갈등이 격화되는 것은 이낙연 연대 그 발언 때문이다. 발언 때문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 좀 잘하지 하는 그런 빈잔의 소리겠지요. 이게 더 훨씬 개파는 어디까지나 개파로서 지금 뜻이 안 맞는 이런 개파는 방향이 영 다른 이런 개파는 어디로 갈 것인가가 예상조차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결별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같이 가려고 하면은 뜻이 같아야 되고 같은 가는 방향이 같아야 그 공통 분모가 형성이 되는데 이 공통 분모가 형성되지 않는 만남이라든가 이런 거는 필요가 없다. 그런 만남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편만 주고 또로 정치에 혐오감만 준다. 그런 일은 하지 말자. 이러면서 서로 다른 거를 억지로 서로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큰 동지고 혈맹인 것처럼 그렇게 한소 식구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순간만 그렇게 보여주는 거는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만큼 그 다른 거를 인정을 하고 유쾌한 결별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주고받고 하면서 유쾌한 결별이 이게 지금 아주 정치에 유명한 단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당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뜻이 다른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 있는다 그런 거는 이거는 참 얘기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분당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오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이 이러한 것을 전제를 달았지만은 결국은 분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재명이 지금 다 내려놓지 않으면은 분당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어떤 그런 파장을 낳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해서 첫 번째로 했는 행보가 김대중 묘소를 참배했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이 2박 3일간의 그 전남 광주를 찾았어요. 7월 2일 날이 일요일이지 싶은데 국립 5.18 민주
묘지를 참배하면서 이낙연 대표가 말한 게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윤석열 정부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호남인들이 윤석열 정부인데 바랄 것은 없지만은 기대도 걸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민주당도 그동안에 해난 일이 없어서 실망이 많다. 민주당이 그동안에 했는 게 여론 땜빵질하는 게 몇 개 더 있어요. 봉투 사건, 코인 사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뭐 전부 하나라도 국민이 좋아할 만한 얘기는 하나도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해. 하지만은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한다고 지금 구성해놨는 이 혁신도 지금 국민들로부터 의심받고 있고 그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자체를 친명 쪽에서는 아주 미묘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국하면서 바로 얘기했는 그 첫 일성이 뭔가 하면은 책임을 다하겠다. 도망가지 않겠다.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이 크다. 자신이 책임이 크다 그러면은 이 어떤 용단이나 결단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이 광주에 가서 얘기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고 그 하나하나는 지금 광주 시민들이나 광주 도민들, 전라도민들이 있는 데는 가슴에 와 닿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당에 밑밥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런 쓸데없는 일들에 매이다 보니까 국민 기대에 미흡하다는 거야. 혁신이라고 생겼는 게 민주당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아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고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재명이 무슨 김은경 교수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혁신을 해보겠다 하는데 그 혁신이 민주당 이재명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 이 얘기를 역설하니까 지금 자꾸 이재명은 껄끄럽고 기분 나쁜 거지요. 그런 혁신으로 민주당이 가치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대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 필요 이상의 역량을 갖추어 가지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지만은 지금 이재명 체제 하에서는 국회의원들도 이걸 지금 잘 못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분당이 되면은 자유롭게 얘기도 하고 자유롭게 배지도 달고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런 안전한 정치가 올 것 같으니까 호남 출신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호남당을 만들어서 무사히 자기 배지는 확보해 일단 배지는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나 그런 당의 당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은 이 혁신위의 그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화의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도덕성 회복도 그렇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송영길 돈봉투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 이게 전부 다 입도 띄기 어려운 그런 추잡한 일 아닙니까? 이런 추잡한 일을 가지고 도덕성 운운한다 그러니까 이 도덕성 회복 되겠습니까? 안 돼. 당내 민주주의 얘기한다는 게 바깥에 개딸 목소리가 더 큰데 무슨 일이 되겠어요. 개딸들에 의한 그 광란의 정치, 이 겁박하는 정치, 이 겁박과 광란 이제 그런 정치하지 마라 이거야.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가 이재명 체제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거의 힘들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호남당이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행보도 이재명과의 하는 이낙연 대표의 행보 하나하나가 이재명 대표와의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분당을 해야 되는 거지.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에 대한 기대치가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은 이낙연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을 대부분이 자거의 공천에서 이재명 체제 이대로 가가지고는 공천 받기 어려우니까 이낙연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도 뭐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이낙연 지지자들 추종자들이 이낙연이 제대로 이재명과 한번 오케이 목장에 결투를 하든지 맞짱을 뜨든지 해가지고 이거 엄중하게 이 시점을 타개하고 엄중하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화끈한 행동 이게 뒷받침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낙연도 별 볼 일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야. 그렇게 해서 이낙연이 지금 달라져야 하는데 지금 이낙연은 그렇게 달라질 만한 품성은 못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제 얼마만큼 끌고 가느냐가 문제인데 행동하는 이낙연이 돼 달라는 게 이낙연계의 공통된 주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측에서는 빨리 만나야 된다. 빨리 만나가지고 지금 뭔가를 해결해야 되지. 그런데 여기 이제 안민석이도 막 압박하고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이낙연은 그런 생각이 전혀 빨리 만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재인 예방 양산에 가기도 하고 봉화마을에 가가지고 노무현 묘소에 참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유유자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난다는 거는 언제든지 만날 그런 시간도 되고 뭐 그렇다 만날 수 있다 하지만은 지금은 뭐 만나봐도 별로 할 말도 없고 만나고자 하는 당신 자세부터 좀 가다듬고 생각부터 바꿔가지고 만나자 이런 뜻인 것 같죠. 그러니까 추미애가 자신이 법무장관에서 물러날 때 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추미애가 지금 상당히 지금 민주당에는 지금 그 여론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추미애 자신이 이제 법무장관에서 자유롭게 물러난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해가지고 물러났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게 폭로성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핵심 없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9월에 또 추미애가 만났다 하는 정칠성 그 당시에 작년 7월에 추미애가 자기에게 문재인은 기회주의자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진흙탕이 되고 있는데 추미애가 이제 약간 수위를 낮춰 조절하면서 이 총구를 누구인데 돌려놓으니까 이낙연인데 문재인인데 돌리려고 하다가 휙 돌려가지고 이낙연인데 그 총구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추미애도 어제 그 KBS ETV 더 라이브 이거에 나와가지고 정말 폐지해야 될 대표적인 편파 방송인데 여기에 나와가지고 했는 게 뭔가 하면은 문재인이 기회주의하다.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물러나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하는 차제에 저쪽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치러야 되니까 더 이상 검찰개혁 이슈가 이게 이슈가 돼서는 너무 핫해서는 뜨거워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좀 밀어넣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의견이 지금 문재인 말 다르고 추미애 말 다르니까 이게 지금 얘기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이제 이낙연이 문재인에게 그렇게 건의를 해서 자기가 잘려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건데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운함에 있는 건지 이렇게 이낙연 대표에게 서운한 것이 있는지 문재인에게 서운한 게 있는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에 추미애 전 장관이 이낙연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딱 이렇게 얘기했고 재보궐선거 때문에 추미애가 퇴장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화살을 이낙연에게 돌렸어요. 이낙연인데 돌리니까 이 화살을 그냥 맞을 이낙연 측의 사람들이 아니지요. 이 신경민 전 아나운서 국회의원이기도 했고 신경민 전 의원이 어제 라디오에 딱 나와가지고 추미애 전 장관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라디오에 나와서 버젓이 했다. 자기 출마하려는 그런 속셈 알겠으나 어찌 이렇게 진실을 왜곡하느냐. 그러니까 추미애는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정치 복귀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때리다 보니까 문재인은 너무 센 것 같으니 문재인 때리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이낙연 때리기로 하면서 일단은 이제 자기가 민주당 내에서의 그런 그 얘기의 중심에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겠지. 일단 들어오는 데까지는 성공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추미애가 문재인 때리기 한 것은 나는 확실한 이재명의 사람이다.
이재명의 열성 지지자다 이것을 눈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과 정치 운명을 함께 할 추미애다 이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런 생색을 내고 표시를 하는 건데, 이 문제를 너무 두드려 패는 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관역을 문재인에서 이낙연 쪽으로 옮겨가지고 때리기 시작한 건데, 이 설전은 앞으로도 이게 정리가 되자 그러면은 좀 한참 갈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낙연과 이재명 측과의 추미애가 또 하나의 매개가 덤으로 해가지고 이낙연, 이재명, 그리고 추미애 이 사이가 서로가 이제 또 간극을 벌리는 작업이 있고, 또 이제 또 가면 또 모아지는 작업이 나오겠지요.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또 작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광주시장을 지냈던 이용섭 이 사람은 광주의 시장을 지냈는데 작년 6월 지방선거 때 광주시장에 다시 도전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던 강기정이 나오면서 강기정한테 밀려가지고 지금은 강기정이 광주시장이잖아요. 근데 이용섭 전 시장이 이 국회 소통관에 광주 출신의 그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국회에 와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재명, 이낙연 서로 대립하게 되면은 혁신신당 출연이 불가피하다. 또 아까 이상민 의원에 이어가지고 이영섭 의원이 또 이렇게 신당 출연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계속해서 대립을 하게 되면은 혁신신당 출연은 불가피해진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 장관도 했고 국회의원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 혁신위를 지켜보고 있다. 이 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서로 대립각을 세고 누구에게 책임이 더 많냐 하는 식으로 책임 전가하는 식의 행태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혁신신당의 출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용섭 이 사람의 자신은 신당 참여나 내연 총선 출마 여부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주당의 혁신위원회, 혁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자기는 발표하겠다. 지금까지는 이제 양다리 걸치고 가는 거지. 민주당이 강도 높은 내부 혁신을 통해 가지고 공천 혁신을 이루고 정부 여당의 폭주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지도체제가 된다 그러면은 신당이 자연적으로 필요 없어지게 된다. 그게 반대라 그러면은 신당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용섭이 국회에 찾아가 가지고 광주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신당 출연이 될 것 같고 자기는 신당에 몸을 담을 것 같다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의 추측이고, 본인 말하는 데서도 그런 우정의 밑박이 깔려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이낙연이 첫 번째로 그 행보해 가지고 광주에 갔을 적에 광주시당의 이영석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민주당이 빨리 복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당 안에 지금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올드보이로 해가지고 박지원은 정말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제외시켜야 되고, 거기에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 박지원이 대표적일 게고, 천정배, 정동영 이런 올드보이들이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이제 광주 출신이거든. 광주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 호남당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배지를 일단 달고 봐야 된다는 사람들이지. 이낙연이 앞으로 이재명과 도저히 한 주변에서 살 수 없게 된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깃발을 들 때가 오면은 이 사람들도 깃발을 드는데, 그냥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드니까 비명 신당을 만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도덕성 문제라든가 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래 갖고는 새로운 신당의 동력 차린다 그래도 신당의 동력이 생길지 안 생길지도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의 노선을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김대중 정신으로 가자 이런 캐치프레이드를 갖고 신당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있는데,
이재명의 지금 그 무리들에는 여러 사람들이 잡다하게 섞여져 있잖아. 주사파도 섞여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대중 노선을 전면 복원하는 게 이게 이낙연 대표로 봐가지고는 상당한 명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명분을 살려서 전라도는 호남당으로 그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중도 노선들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오고 있지 않는가. 이영섭이라든가 지금 탈다 저지금으로 정동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올 것이고, 미리 지금 나와가지고 신당 얘기를 했던 사람 금태섭이나 양양자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호남에 신당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흡수돼야지 이 사람들로 그 당의 역할을 한다는 거는 뭐 그 누구도 생각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런 만큼 앞으로의 지금 내년도에 선거 구도는 국민의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본당 하나 하고 민주당에서 짜갈라졌는 한 당 하나 하고 정의당도 뭐 오락가락 하더라고. 그래서 다음 국회의원 수가 몇 석이라도 나올 수 있는 정당은 이렇게 4개 정당 정도가 내년에 총선을 치르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내다보면서 오늘 제 논평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논평은 마치는데 여러분 아직도 제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좀 해주십시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